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빙상 위의 멋진 플레이만큼이나 코트 위의 뜨거운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오늘은 고양 오리온과 원주 DB의 6라운드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김동광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DB전 올 시즌 5전 전패, 역시나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오리온이 오늘 홈에서 마지막 대결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한 시즌에 6번씩 경기를 하지만은 5번 연속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속으로 지면은 선수들의 또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는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유경패가 없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반면 앞서 4연패를 끌어냈던 DB 역시 선두 수성과 우승을 향해서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요. 이 오리온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 DB가 4연패 할 때는 국내 선수 득점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4연패를 연패를 깰 때 시점에서는 이제 국내 선수들 김태용, 유정 이런 선수들의 득점을 가세했기 때문에 연패를 깼단 말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선수 득점이 외국인 선수하고 같이 하모니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선수에게는 오늘이 고양체육관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승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양 오리온과 원주 DB의 시즌 마지막 대결, 바로 이곳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이 김주성 선수의 은퇴 투어, 이 고양체육관에서의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 은퇴 투어 행사가 먼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리온스 팀에서 어떤 김주성 선수가 소장할 기념품을 준비를 했죠. 그렇죠. 사실 김주성 선수가 이곳 고양체육관에서 통산 1000블럭 슛을 완성했던 또 잊지 못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오리온에서도 그런 기념품과 또 티켓, 1000매를 기념 티켓으로 원정 선수가 또 주인공이 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 선수 은퇴 기념 티켓 제작을 포함해서 역시 이 기념 티켓 액자와 또 이 김성 선수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유니폼은 팬들에게 또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본인도 이곳에서 가장 또 잊지 못할 순간은 1000블럭 슛을 달성한 그 경기였다고 밝혀줬던 김성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리온스의 상징인 초코파이도 지금 선물로 나누네요. 예. 자, 이 원정 팬들도 사실 이 김성 선수의 유니폼, 그 액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은퇴 투어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고요. 그만큼 그 사랑과 또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티켓입니다. 원정 선수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2015년 12월 30일 1000블럭을 기념했던 그 장면이 포함된 티켓인데요. 1000블럭 기념 문구. 예. 또 역시나 김성 선수의 핸드 프린팅 액자 제작까지 했다는 고양 오리온이고요. 각 팀에서 상대 팀이지만 역시 KBL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프린팅은 오른손이죠. 예. 1000블럭의 기념적인 순간을 역시 핸드 프린팅으로 또 직접 추일승 감독이 건네주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선수들도 이제 김성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선수로서 마지막 은퇴 투어를 한다는 건 굉장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구단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레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후배들에게도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좋은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 이렇게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예우를 받으면서 은퇴를 할 수 있다는 영예, 그 영예를 누리기 위한 각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2017-2018 정규리그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DB가 4연패를 끌어내면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CC와 2경기 차가 됐고요. 현대모비스가 5연승을 거두면서 SK와 공동 3위, 그 뒤를 5위 전자랜드, 6위 KGC가 잇고 있습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한 오리온은 9위 자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는데요. 사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오전 전승, DB가 완벽한 모습을 올 시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5번 경기에서 두경민 선수가 한 3번 정도의 그렇죠.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두경민 선수가 20점 이상의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 오늘 사실 두경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득점을 과연 다른 국내 선수들이 메꿔줄 건지 예. 그것도 관건입니다. 두경민과 버튼의 활약 속에 5연승을 기록했던 DB였는데요. 이 오리온전 전승, 하지만 주춧돌 하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할지가 그렇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 선수들이 다득점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골고루 이제 사실 국내 선수 득점이 골고루 분포만 된다면은 다행이죠. 예, 오늘 오리온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연패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승리를 노리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LG와는 반경기차, 역시 이제는 8위까지 꿈꿀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이제 상대 DB의 우승 행보 곱게는 못 보여줄 것 같은 오리온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곱게는 예. 못 간다. 이게 사실 5번을 졌기 때문에 6번까지는 지기 싫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디비전 첫 승에 도전하는 오리온, 기회도 마지막 오늘 경기 단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반면 이 상대팀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던 이상범 감독, 또 DB는 사실 두경민이 없는 가운데 앞선 경기 어렵게 연패를 끌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4연패를 마침표를 찍었던 DB가 다시 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SK와 현재 2경기차, 역시 KCC와도 경기차를 유지해가는 모습인데요. 이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까지 마지막 이 6라운드라는 고비만 넘어서면 되는 DB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2경기 차니까 예. 사실 연패만 안 당한다면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예, 사실 이제 KCC와의 맞대결도 2경기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오늘 오리온 또 내일 펼치게 되는 전자랜드전이 DB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 입장에서는 오늘도 양보가 없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2위 KCC와 2경기 차기 때문에 역시 그 점을 또 지켜내야 하는, 유지하면서 KCC를 만나야 한 경기 차로 좁혀지지 않은 채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홈에서 오리온은 오늘 DB와의 마지막 만남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역시 설 연휴를 맞아 홈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많은 팬들이 함께 고양체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오리온이 특히나 한호빈 선수의 전역 이후, 팀 합류 이후 확실히 달라진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호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선이 안정되면서 예. 사실 최진수 선수와 허일영 선수가 더 빛을 내기 시작을 했죠. 예, 그 한호빈 선수를 필두로 성재준까지 역시 오늘 먼저 경기에 나서는 오리온의 선발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 팀의 오늘 루키들, 이 하도현 선수와 이우정 선수가 모두 베스트 5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두 선수가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네요. 예, 설 연휴를 맞아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추일승 감독은 연패 탈출을, 또 DB의 이상봉 감독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허일영, 하도현, 성재준, 한호빈, 맥클린으로 출발합니다. 설 특집 복수 혈전. 한호빈의 역할에 따라서이 영화가 흥행할지 아니면 그 반대 결과를 맞이할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복수는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어깨 부담감도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호빈 선수가 이 어시스트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최근 모습인데, 역시나 이 포인트 가드 그런 역할을 하는 만큼 턴오버도 동반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악영향도 있잖아요. 리딩 가드는 항상 턴오버가 동반이 됩니다. 예, 그걸 무서워해서는 좋은 어시스트가 안 나온다는 거죠. DB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벤슨과 김명훈, 이우정, 김태용, 서민수로 출발하는 DB. 이우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설 특집 식스센스. 6년 만에 우승 도전과 함께 사실 그 누구도 시즌 전에는 이들을 우승 후보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우정의 역할도 중요한 DB. 티포프, 바로 DB의 공격으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출발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한호빈과 이우정의 매치업이 초반부터 뜨겁게 전개되겠고요. 이우정이 볼을 건네받았습니다. 월미트 김태호, 좋은 움직임, 그리고 2점, 그러나 빗나갑니다. 이번 한호빈 넘어졌어요. 살려내는 과정인데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은 모면했습니다. 맥클린, 빅맨들의 싸움도 볼만할 거예요. 그렇네요.
맥클린 선수하고 벤슨 선수는 지금 KBL에서 제일 높이가 높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예. 1차적인 충돌 과정에서는 벤슨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로드 벤슨의 역할, 또 맥클린. 이 맥클린이 특히나 현재까지는 득점 3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제 몫을 톡톡히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꾸준히 자기 득점을 가져가는 선수예요. 예. 한호빈 노로 좋아요. 패스, 맥클린 반대편 포스트 공략, 벤슨의 수비 성공입니다. 자, 높이가 뭐 같은 높이니까 쉽게 공략을 못하네요. 예. 유정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앞선 경기의 활약이 굉장했었고요. 앞선 경기 14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했어요. 예. 이우정의 패스입니다. 코너 쪽 서민수, 김영훈에게 석점 실패. 어펜스 리바운드 서민수입니다. 파울 지금 성재준.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우정 선수가 이제 볼 이렇게 툭툭 나눠주는 게 예.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 코너 쪽으로 전개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일단은 초반에 넓은 시야를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제 데뷔 이후에 14번째 경기에 나서는 루키 이우정 선수입니다. 벤슨 포스터, 맥클린이 앞에 있습니다. 너무 길죠? 골 밑을 두드려 봤는데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득점 성공. 두 선수 가운데 먼저 득점을 올린 선수는 벤슨이었습니다. 하도벤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하도현이 빠져줬고요. 천에는 벤슨. 공격권은 오리온입니다. 이제 한호빈 선수가 조금 더 45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패스를 하면 쉽게 패스를 할 수가 있는데 앵글이 좀 없는 데서 패스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패스를 줄 수 있는 각도를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한호빈 페인트전에서 패스아웃. 허일영이 움직입니다. 패스 페인팅 들어가는 과정 볼을 놓쳤어요. 턴오버입니다. 이우정 3대2 아웃 넘버 노로 패스 들어가 걸렸어요. 턴오버입니다. 반 템포가 늦었어요. 이성화 감독이 웃으면서 고개를 떨궜는데요. 성재준 석점 빗나갑니다. 이삼 감독이 웃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루키들에게는 역시 첫 시즌 많은 출전 시간이 그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로 들어서고 있는 이우정 선수. 두경민 선수는 오늘 경기 DB 또 선수단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서민수 정면 석점 빗나갑니다. 자, 1쿼터 초반 양 팀의 외곽포는 아직 쉽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곽포가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면 뭐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이 어떤 팀에서 먼저 나올지. 한호빈. 자, 허일영을 타이트하게 마크하는 김태용이고요. 샷클락 줄어듭니다. 3초, 2초, 터프샷. 성공했어요. 한호빈의 득점입니다. 림을 때리고 들어갔던 한호빈의 슛이었습니다. 자, 3분의 시간이 가까이 지났는데 2대2. 일단은 한 차례 득점만 성공한 양 팀이고요. 바운드 패스. 로드 벤슨. 간결한 움직임이에요. 자유투 2개. 바로 만들어냈어요. 지금 한 3분 지났지만 볼 도는 거는 지금 DB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이우정 선수의 역할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그에 앞서 한호빈 선수가 림을 때리고 행운의 득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후기에 백클린의 파울, 벤슨이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1구 인앤아웃. 이상호 감독 이 부분이죠. 이우정 선수에게 한 차례 좀 작전을 또 지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3-2 이게 아웃 남밭에 한 템포를 더 빨리 줘야 되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한 템포가 늦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패스미스가 나오는 건데 저렇게 불러서 지시해 주는 건 참 좋은 거죠. 1995년생입니다. 이제 또 데뷔 14번째 경기에 나서는 루키 선수가 성장 과정을 또 한번 겪었던 순간이었고요. 자유투 하나만 성공한 로드 벤슨입니다. 맥클린 볼을 놓쳤어요. 턴오버. 현재 1라운드 이 1쿼터 승부에서는 맥클린보다는 벤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간접적으로 수비에 성공했던 로드 벤슨이었고요. 벤슨. 김태형이 라인을 타고 움직여줍니다. 서민수 쪽으로 스크린 받고 서민수 마운트 패스 매첩이 바뀌었어요. 벤슨 골밑 2점 성공. 오늘 벤슨 선수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벤슨이 현재 팀의 100% 득점을 모두 올려주고 있습니다. 5대2 한호빈 올려줬어요. 맥클린 쪽 벤슨이 다시 한번
어시스트를 시도하는 과정인데 파울입니다. 먼저 벤스 선수가 한호빈 선수 패스를 알았는데 예. 조금 늦었어요. 예. 파울이 나올 수는 없었죠. 맥클린도 한호빈에게 이제 패스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득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로드 벤슨, 이 수비 과정에서도 첫 번째 파울을 범했습니다. 두 선수의 뭐 대결이 볼만하나요? 예. 어깨를 풀어주는 맥클린, 첫 번째 자유투 깨끗합니다. 시즌 평균 득점, 이 경기당 23.9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맥클린인데요. 지금 KBL에서 2위 되죠? 3위입니까? 예. 사이먼 라틀리프에 이어서 3위 자리를 맥클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자기 득점 꾸준히 해주는 선수. 예. 또 저 선수가 이제 센터면서 좋은 점이 자유투가 성공률이 좋대요. 그렇네요. 그 점은 이제 벤슨보다 더 확률적으로는 정확도를 보여줬던 맥클린입니다. 자, 지역방어로 바꿨어요. 수비 변화에 어떤 대책을 내세울까요? 서민수 득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서민 선수가 득점을 해주네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두 경기는 빠져있는 상황. 일단 한호빈의 석점 쫓아가 봤지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태용. 남은 국내 선수들의 득점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오프닝께 해주셨는데요. 이우정 돌파, 더블 클러치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경합, 루즈볼 파울. 이렇게 되면 로드 벤슨 두 번째 개인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저거는 그냥 올라가면서 프로트로 좀 던졌으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이우정 선수의 돌파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죠. 지금 루키 대 루키였군요. 네. 하드은의 블럭슛을 피하려다가 그렇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벤슨을 빼주고 버튼을 투입하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지금 워낙 그 승부욕이 좋은 벤슨 선수라 들어가면서 지금 발을 잔뜩 내고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본인도 출발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개인 바지 2개를 범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버튼이 맥클린을 마크해요. 신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힘이 좋은 선수니까. 예, 헐령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움직임 서민수가 커트해냈어요. 김영훈 직접 왼손 내역 득점. DB가 앞서가자 최일승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득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추 감독이 타임을 하나 끊어줬네요. 예, 로드 벤슨 선수의 뒷모습이죠.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출하는 벤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우정 선수, 지난 경기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장애인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경민 선수의 결장 속에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우정 선수를 제가 경기 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우정 선수 지난 경기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경기들은 뛰었었거든요. 지난 경기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우선 제가 부산 KT전 끝나고 시합을 안 뛰었거든요. 그 경기 동안 이제 시합 안 뛰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든지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그랬고요. 득점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시스트에 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 경기에서 우선 뭐 자신 있게 하려고 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슈팅이나 그런 게 잘 들어가서 다행이고 이제 4쿼터 때 제가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리딩 패스나 이런 거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도 뭐 리딩이나 패스나 그런 걸 더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스스로의 남은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신인상이 저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에 맞게 지금 이 신인에 다 맞게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런 좋은 게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우정 선수 이제 14경기째 KBL 무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루키 선수들의 꿈이 될 수 있는 신인왕이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모든 그 신앙은 딱 한 번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선수 맹활약 덕분에 오늘 경기는 선발로 나서고 있고요.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교체 투입된 문태종 선수 쪽에 파울, 김영훈의 파울이었습니다. 많은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유정 선수가 이렇게 이제 많은 지시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뉴 신데렐라입니다. 바로 두경민 선수 이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정 선수가 27분이 넘는 시간을 소화해줬는데 개인 최다 득점입니다. 14득점, 석점슛 3개, 3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은 두경민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7순위 지명을 받고 DB에 합류했던 이우정이었고요. 에드워즈의 오늘 첫 번째 슛은 짧았습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에드워드 선수하고 버튼 선수하고 플레이 내용이 다른 게 에드워드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쏘기가 급급한데 버튼 선수는 볼 한 번씩 주고 여유가 있죠. 팀원들과 더 패스로 호흡을 했던 버튼이었는데요. 김태용 샤클락 1초 오른손으로 터프샷 올려놨지만 빗나갑니다. 조금 길었어요. DB는 작전 시간 이후에 박지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에드워즈 이번에도 돌파를 선택했는데 빗나갑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에드워즈가 두 번째 공격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이우정 석점 어떨까요? 정확합니다. 앞선 경기의 상승세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저렇게 이제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볼은 가드가 던져줄 텐데요. 유정 선수가 자신감 있게 첫 번째 석점 슛을 성공해냈습니다. 오리온은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김진우 선수가 이제 리딩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진수도 투입됐습니다. 문태종, 박준의 수비를 앞에 두고 버튼의 손에 걸렸어요. 버튼 손에 지금 에드워드 걸리고 문태종 선수도 걸리고 다 걸리네요. 그러면서 격차는 12대4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정 골밑 투입인데 천에는 최진수예요. 턴오버. 다시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코너 에드워즈. 자, 페인트존의 문태종이고요. 여의치가 않아요. 에드워즈 쪽으로 허일영이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외곽에서 에드워즈 패스아웃. 김진우 대각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서민수.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잘 원활치는 않았던 모습인데요. 있어요. 오리온스는 부주장 허일영 선수도 다소 움직임 이후에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용의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에드워즈. 버튼 선수가 툭툭툭 패스해주는 게 너무 쉽게 찬스를 내주는 거예요. 팀원들을 잘 살려주는 외국인 선수의 유형,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유형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득점이 우선적인 선수가 사실 외국인 선수의 대부분인데 버튼 선수는 플레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우정 선수의 오늘 출발도 이렇게 산뜻했습니다. 첫 번째 석점포. 앞선 경기 석점을 3개나 성공했던 이우정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성공이었고요. 다시 한번 장혜인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덧 전설 김주성 선수의 은퇴 투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고양체육관에서 은퇴 투어가 이어지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김주성 선수 잊을 수 없는 1000블럭슛 대기록 달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김주성 선수 부담감도 상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대기록인 만큼 되도록이면 국내 선수 블락슛은 피해라.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그리 멋있지 않으니 이왕이면 석점슛, 블락슛도 피해라 라는 갖가지 조언이 난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주성 선수는 블락슛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아니기에 그저 운이 좋아서 이곳에서 1000블락슛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 오리온스도 오늘 은퇴 투어 선물을 증정했는데요. 1000블락슛 기념 핸드프린팅 액자를 증정하는가 하면 또 원정 선수 최초로 이곳 홈티켓에 그 당시 김주성 선수 사진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마지막 발자국, 오늘은 고양체육관인데요. 끝까지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혜인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이 경기 전 행사를 통해 김주성 선수의 행보를 또 함께할 수 있었고요. 굿바이 오리온, 이 김주성 선수 통산 오리온전에서는 85경기에 나서서 1245득점,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렇네요. 또 오리온에서는 특별한 선물, 이렇게 김주성 선수의 티켓을 또 기념적으로 1000블락을 기념해서 정확히 1000매만 이렇게 기념 티켓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자, 역시 이 선수단을 위한 사인, 또 손바닥
핸디 페널팅까지 함께했던 김주성 선수. 경기 전에 이곳 고양체육관을 찾은 팬들과도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 프린팅 이게 섞여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이 오리온에서의 마지막 경기, 고양에서의 마지막 경기 역시 후반전에 김주성 선수의 투입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DB의 공격으로 전개됩니다. 12대5로 앞서 있는 DB. 김태형의 돌파. 헐령의 수비 간접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에드워즈. 자, 두 번째 작전 시간도 활용했던 오리온인데 이렇게 헐령이 득점과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오히려 이상원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 아니라 최승 감독이 이른 시간 2개의 작전 시간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그 득점력이 안 되다 보면은 예. 사실 작전 타임에는 뭐 꼭 시간 맞춰서 쓰려는 법은 못 되는 얘기죠. 예. 헐령 선수가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성공해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를 이제 쉽게 좀 풀어야 되는데 예. 선수를 초반에 못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지적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감독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헐령 선수인데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해냈습니다. 1쿼터 2분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버튼 외곽에서 박지훈을 선택. 이렇게 석점으로 화답합니다. 자, 박지훈 선수도 이제 접는 슈터예요. 예. 네, 수비적 강점과 외곽포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박지훈 선수인데요. 문태종을 막합니다. 패스아웃. 그 과정 박지훈의 파울. 이렇게 되면 박지훈 선수는 첫 번째 개인 반칙. DB는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테랑 전정규 선수를 투입시키는 최승 감독이고요. 헐령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정규 선수를 이제 기용하는 거는 이제 전정규 선수 역시 3점 전문 슈터라는 거죠. 예. 뭔가 공격에 대한 답답함을 풀고 싶어하는 최승 감독의 고관인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누군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헐령 선수의 야투가 좀 한 번도 시도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돌파만 있었던 헐령이었고요. 문태종 자유투를 모두 성공해냈습니다. 2분 안쪽의 1쿼터 승부. 박경호 선수 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한우빈이었습니다. DB는 이미 팀 파울에 걸렸지만 오리온은 팀 파울 2개 여유가 있고요. 버튼 다시 외곽에서 박병호 직접 림을 겨냥. 하지만 짧았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박지훈. 이번엔 버튼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점이 짧았어요. 패스가 됐군요. 김태용의 슈트 빗나갑니다. 오늘 김태훈 선수가 슈팅점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조금 예. 마음이 급하네요. 문태종 막힌 공격의 활로를 뚫어줍니다. 최승 감독이 원한 모습 문태종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사실 포물선이 굉장히 약했는데 말이에요. 예, 전정규 스틸 성공.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고양 오리온. 문태종 커닝 레이업 득점. 전정규의 어시스트. 순식간에 15대15 동점을 만든 오리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쿼터에 2개 작전 타임 쓰기 쉽지 않은데 예. 사실은 최승 감독은 그 2개를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격차를 순식간에 좁혔던 오리온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 선수 문태종이 있었습니다. 석점과 커든 레이업까지 연속 5득점을 올려줬던 문태종입니다. 지금 경기 분위기는 이제 다시 오리온 쪽으로 왔어요. 예. 사실 앞서 디비전 5경기를 모두 패배했지만 한 번은 연장전 패배였고요. 버튼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골밑 쪽으로 서민수 2점 성공. 1쿼터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버튼 선수는 공격을 의도적으로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공격을 오히려 풀어주는 네. 어떤 리딩 가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시스트를 벌써 3개째나 기록했습니다. 문태종, 지구의 한우빈,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최진수 쪽 전달이 됐습니다. 김태형의 수비를 앞에 두고 최진수 무빙샷 길었어요. 리바운드 과정 그러나 서민수의 손을 받고 나갑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 이 전 선수들이 모두 뛰어주는 모습에 박수를 쳐주는 이상원 감독인데요. 연패 탈출과 함께 사실 이상원 감독 이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그 흡족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되던 공격이 되고 또 사실 지난 5경기에선 DB가 수비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1쿼터에는 문태종에 대한 수비가 전혀 안 계속해서 되고 뚫리고 있습니다. 1쿼터에만 문태종이 9득점을 몰아치는 오리온이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버튼 선수가 할 겁니다. 아마. 예, 이미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버튼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쿼터 8초 남은 상황. 최진수 팀 파울을 활용해 봅니다. 슛 동작 이전 파울. 저런 건 이제 버튼 선수가 잘못 생각하는 게 팀 파울이 난 것을 분명히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버튼과 DB에게 이제 1쿼터 6.4초가 남았고요. 그러니까 추일승 감독 발빠르게 에드워 선수를 넣어서 버튼 선수를 맡게 했어요. 예, 에드워즈가 버튼을 쫓아가는데요. 버튼 3초, 2초 왼손 내요. 버튼은 2의 질세라 득점을 올립니다. 뺏어냈어요. 서민수 버저비터는 빗나갑니다. 19대 17. DB가 2점을 앞선 채 1쿼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타트는 사실 원주 DB가 잘했지만은 추일승 감독이 작전 타임 2개씩 쓰면서까지 한 1쿼터가 나중에는 아주 접전으로 가고 있네요. 2개의 시나리오 흥행은 어떤 팀일까요?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립니다.